자,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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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 회회 동포 여러분들도 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중간중간에 요 유튜브에 강물이 흘러가는 소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 약간 물소리, 쎄한 소리. 그리고 공사 중인데 강 건너에 포크레인 소리, 기계 소리, 장비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거 감안하시고 유튜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61기 또 문문관 수련생이 나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61기생. 네.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약간 개념 정리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도공부도 있고 그 다음에 신의 공부, 신통학도 있고 하니까 개념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편타당한 진리 얘기만 가볍게 한번 해보고 또 재밌는 유튜브 끄고 도담 나누고 덕담 나누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제가 자주 그리는 거 있죠, 요거. 오늘도 잘 그렸죠? 뭐 약간 이쪽으로 치우쳤지만 그래도 잘 그렸다 해주세요. 네. 예, 이 법공 체계가 요런 거거든. 요 자체를 깨달음, 전체적인 툴에서 이 자체를 깨달음이라고 봤을 때 요 자체를 신인, 그 자체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과 신이 있으면. 신의 본체를 완전한 진리 차원에서 요렇게 진리 차원에서 깨달음의 자리라고 했을 때 도대체 우리는 이 깨달음이라는 거, 이 각을 득도, 도통 요런 개념을 깨달음의 정의를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적어볼게요. 깨달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우리가 우리 인지 능력으로 인식의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일까? 요 텍스트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깨달음의 정의는 여러분들의 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정의가 간단하다니 그냥 관념 바꾸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이 관념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 내려야 할까? 또 이것 또한 쉬워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관념이란 요렇게. 요 관념은 여러분들한테 인식된 정보를 관념이라 그래요. 인식된 체계라고 해도 되고, 인식은 본 것을 벗어나지 않고 인식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이렇게 결과로 아는 모든 것, 요거를 지성의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성, 영성, 신성 이렇게 있으면 요 지성의 개념으로 인식된 정보로 내가 알고 있는 알의 영역, 이렇게 리얼 미업이라 했죠. 알의 영역. 요 알의 영역이 여러분들의 관념이에요. 근데 요거를 관념 바꾸기라고 왜 깨달음의 정의를 내려놨냐면 요 관념의 정의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의 틀이에요. 틀. 고착화되고 고정화되어 있는 인식 체계, 틀. 그러니까 고정된 정보예요. 정보. 요거를 틀, 껍질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땅콩이 껍질 안에 있죠. 그 맛있는 땅콩도 껍질을 깨야만 먹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관념이, 즉 틀이 무너져야, 껍질이 깨져야 여러분들은 요 관념 바꾸기의 주인공으로서 깨달음의 정의, 깨달음과 합이라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주인공적인. 요런 개념이에요. 요 영성은 다음에, 요 신성도 다음에, 요 신성은 내 안에 있는 신령스러운 성품, 신의 성질, 뭐 이런 말이에요. 영성은 신령령자니까 내 안에 영원한 성품, 영원한, 그리고 이걸 완성할 때 이룰 성자를 써도 돼요. 성품 성자를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한글은
얼굴 할 때 얼이 들락날락하는 굴이라고 해도 되고, 얼굴을 이걸 알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씨알이라고 해도. 내 얼이 예쁜 씨알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고, 우리 한글의 장점이니까. 요렇게 또 지웁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들고 나올게요. 껍질. 오늘의 주제가 껍질을 깨랍니다. 즉 자기의 틀, 이거는 고정화된 정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고라고 해요. 사고의 힘. 요거. 이 사고의 힘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깨라는데 긍정과 부정을 하나 적어 볼게요. 요렇게. 부정, 요렇게. 요 체계를 공부로 한번 승화시켜 볼게요. 도공부로. 요렇게. 어차피 요건 좀 이따 할게. 도와 덕은 좀 이따 하고. 요 도의 공부 개념으로 승화한다면 여러분들의 사고의 힘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요거는 자기의 자존감하고 연결됩니다.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매사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에요. 이 사람은 요렇게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라니까.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갖춘 사람은 수행적 텍스트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의식의 주인공은 전부 다 틀이 강하고 껍질 속에 갇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틀이 뭐냐면 여기 적혀 있잖아요. 관념이에요. 그러면 실례로 좋은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문화생 중에 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저 난 이뻐요 보살님, 저거 하나만 사주세요 하면, 선생님 저건 안 됩니다. 왜요? 전 가을까지밖에 못 키워요. 관념. 가을까지밖에 못 키운다라는 정보가 이 보살님을 지배하고 경영하기 시작하는. 그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보살님을 가르치려고. 이상하네. 겨울에도 나던데. 저는 키워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 관념을 깨기 위해서. 겨울에도 노지에서 자라던데. 그러니까 에이 노천선사님, 그 모르고 하는 소리. 쟤들은 10중 8구 무조건 죽어요. 이러더라. 그래요? 네. 그럼 저거 내게 4개만 사봐. 월지야 사줘봐. 샀어요. 그 해 다음에 2개가 자랐어요. 겨울을 이기고. 이렇게 고착화되고 고정된 정보는 우리의 사고를, 이 직관의 영역을 말소시켜 버리고 이 기능을 둔화시키고 퇴보시켜 버려요. 이 직관이 뭐냐면, 여러분 도 닦는데 가장 부드러운 체계가 우뇌가 발달해야 됩니다. 우뇌는 창의력이, 이게 뭡니까? 호기심이거든. 여러분들이 왜 구도할 때, 이 먹고 할 때 거기다 왜라는 걸 왜 갖다 붙여요? 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왜 저 세상과 이 세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지? 왜? 도대체 뭐고 이게? 내가 보기 전에 먼저 아는 그 놈이 왜 존재하는 거지? 왜? 도대체 왜? 하고 여러분들은 구도적 텍스트에 요 호기심 때문에 창의적이고 이 직관력이 아주 뛰어난 나머지, 여러분들이 요 창의력이 극대화되면 이 호기심 천국이에요. 이 호기심 왜? 도대체 이 뭐고 왜 이 세상이 불멸하고 존재하지? 왜 도가 없다고 하지? 왜 조주선사는 개한테도 불성이 없다고 했지? 근데 또 조주선사는 왜 석 달 뒤에 개한테도 불성이 없다 해놓고 또 왜 있다 하지? 왜? 요런 호기심과 창의력이 말살이 돼버린다고. 여러분들 의식 자체가 부정적인 사이클에 점철이 되고 엉켜버리면, 이 부정이 뭐냐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 그 보살님처럼 겨울에는 그 난이 죽어요 라고
그 관념이 굳어서 부정적으로 자기를 지배하고 경영을 해버려요.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느냐? 이거 너무 간단해요. 왜 존재하지? 왜? 호기심을 갖고 창의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지구 땅덩어리가 푸른 별이 될 수 있었다니. 원래 지구는 빨간색의 가스였어요. 바닷물도 노랬고 빨갰고 조건이 될 때. 근데 왜 푸른 그 동해 바다, 그 다음에 쪽빛 바다, 지구 별 이런 것들이 왜 파래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운의 직관의 영역 때문에 그렇다니까. 깨달음을 갈망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사고의 힘이 오늘날 푸른 별을 만들어 놓았다니. 다시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 제목이 껍질을 깨랍니다. 이 껍질이 전부 다 이 부정입니다. 틀이 전부 다 이 고정화된 고착화된 틀의 사고의 힘을 잘게 쪼개보면 뿌리가 전부 다 부정의식이에요. 즉, 이 부정이 만든 게 원죄고 1번, 2번 죄의식이고 3번 업이고 4번 습이에요. 이게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원죄가 없다니까. 왜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원래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업 또한 없다니까. 담을 그릇조차 없기 때문에. 육조 해능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홍인 5조 법제자인 신수께서 보리수인 이 몸그릇을 거울 같은 이 심경, 거울 같은 이 몸그릇 보리수를 시도 때도 없이 조석으로 갈고 닦자 하니까 부목거사였던, 부목이 나무 쪼개고 나무 해주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을 부목거사라고 하거든요. 육조해능께서는 일자 무식쟁이에요. 정말 식자라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부목거사 육조해능께서 웅성웅성 할 때 원래 단물건도 본래 무일물, 큰 스님이 없다 했는데 닦을 거울이 어디 있고 닦을 그릇이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말한 게 이 틀이 사고가 없기 때문에 긍정의 사고가 운해를 때려버린 거예요. 해능에. 그래서 직관의 영역이, 이 직관은 동시다발적입니다. 동시다발적. 이게 말하는 게 이게 그냥 쉬운 표현이 아니고, 이 동시다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한 가지 두뇌로, 뇌로 사고를 여러 개를 하는 걸 말해요. 동시다발적인 거. 이게 운해의 역할이라는 거. 근데 좌뇌는 논리와 좌뇌, 추리의 영역이거든. 추리 영역. 무슨 수능 같네, 추리 영역. 이건 직관의 영역. 이 논리적이고, 요게 아주 논리적이고 꼼꼼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시다발적인 거, 반대 개념. 그러니까 좌뇌는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사고의 힘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거 조금 이해가 돼 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럼 어려움 지울게요. 요렇게. 오늘의 주제는 껍질을 깨라니까, 이 껍질이 파생시키는 사이클의 힘이 두 꼭지가 있는데, 껍질을 다 파고 깨버리면 긍정의 사고의 힘이 나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득도한 존재라면, 즉 운해의 직관의 영역과 합일한 아주 창의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멋있는 전체의식을 지닌 존재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따뜻함에 닿아 있다면, 깨달은 존재로서 이렇게 비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사고의 힘이 긍정에 닿아서 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지구 땅덩어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텅 비어 있는 깨달음의 존재라면. 깨달음은 관념 바꾸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틀이 무너져야만 돼요. 사고가 깨어져야 된다. 껍질을 부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껍질 속에 갇혀있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출발하는 데서 원죄와 저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래 없어요. 몸 생긴 이후에 생긴 게 마음인데 그게 가짜 마음이라니. 이 관념 바꾸기가 깨달음의 정의라면, 관념 바꾸기가 관념을 일체 다 소멸해 뿌면 요건 깨달음의 정의가 아니에요. 요거를 깨어 있음의 정의라고 그래요. 관념을 타파해버리면, 관념을 뒤집어 바꾸기만 하면 깨달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깨달은 존재는 긍정의식이 조건이 되어 그때그때 뿐이에요. 근데 요렇게 완벽하게 깨어 있는 건 완전한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게 뭐냐면 자유의지에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유의지는 행복,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의지와 그 다음에 부드럽고 조화로움에 닿아서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은 오로지 의지인과 함께 그 맥이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 있다라는 건 여러분한테 항상 도와 덕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가 무너지면 길 위에 서 있기는 하는데 길이 아주 예쁜 길이라면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흙탕길이고 늪이고 자갈길이고 길도 짜니까. 근데 내 덕이 차가움에 닿으면 이성이 발달하고 내 덕이 따뜻한 어짐에 닿으면 부드럽고 조화로워서 누구나 다 행복에 이르게 하는 이끄는 힘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을 가지고는 절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체계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금강경을 기초로 해볼게요. 요거 말고도 상이 또 있거든. 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상이거든. 그러니까 인상, 사람한테 연결된 집착의 뿌리가 있고서는 틀이 타파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뿌리채 인연의 고리로 감겨 있는 집착이 있고서는 대도에 들 수가 없다고. 이 틀이,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뿌리가 고통을 생산하기 때문에 끝없는 사람한테 윤회에 그리고 조건에 끝없이 이 집착의 뿌리는 육도윤회를 반복합니다. 사람한테 집착한 원뿌리는 이거를 형상상자를 써서 상을 끊는 거예요. 아상은 내가 최고인 거,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전체, 그러니까 내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집착의 뿌리, 근원, 이게 있고는 틀이 망가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도공부, 도와 덕은 이 덕덕자는 따뜻함이잖아요. 의지인 거고, 의지린자, 부드러운 거, 조화로운 건 반드시 내가 없어야 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 나가 없어야 본래로 갈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고 도자체가 될 수 있다. 내가 없어야. 나를 올가매는 체계가 요 두 꼭지만 볼게요. 욕망이라는 욕계의 대왕이 나를 경영하기 시작해요. 욕망의 뿌리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이 욕심이 여러분들한테 관념이라는 괴물을 선물해 버린다고. 내가 나라는, 그리고 이 세상이 다라는 요런 거. 그 다음에 수자상이 뭐냐면 내가 뭘 닦았는데, 어느 단체 가서 무슨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무엇을 했는데, 그리고 어디서 내가 뭘 닦았는데,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업이에요. 관점을 바꾸라고 닦으라고 하늘과 부처님과 하느님이
관념을 바꾸어 깨달음과 긍정의 주인공이 되라고 여러 단체를 이렇게 인연지어 주었는데 한 곳에서도 이 관념을 바꾼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틀 때문에. 이 사고의 힘이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껍질 때문에. 이게 관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순간도 행복하고 한순간도 이 수자상을 무너뜨린 적이 없다. 내가 어디 가서 뭘 닦은 중생상은 나는 안 돼. 저분은 깨달은 존재가 맞는데 슈퍼스타가 저 사람은 깨달아도 되는데 나는 안 돼 하는 중생상이에요. 요 나는 안 돼라는 이 불완전한 사고의 힘이 요 힘입니다. 불완전한 부정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 마음. 요게 첫 단추가 지구에서 시작됐다니까. 영성과 지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성, 알매 영역이 죽었다 깨나도 깨달은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관념이 안 바뀐다니까. 중생상이니까. 나는 내 관념, 이게 정보잖아요. 나의 뇌에, 뇌 기억에, 이게 가짜 마음이거든. 뇌 의식에, 이게 본질이거든. 요 정보가 중생상의 뿌리를 받고 있어서 나는 안 돼. 나는 중생이라서 절대로 못 깨달아. 라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깨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깨달음, 득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틀과 껍질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껍질을 여러분들이 깰 때 여러분들이 물질을 마음대로 경영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 욕망을 마음대로 경영하고 이 껍질을 깰 때 욕망이라는. 그리고 도라는 관념이 깨어질 때 도라는 요 있잖아요. 수자상. 내가 무엇을 닦았다라는 도의 껍질이 깨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관념을 바꾸어서 깨달음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요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요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이 우울증이 뭐 비슷한 말이 뭐 있어요? 공황장애, 그죠? 그 다음에 ADHD,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거 많죠? 인격성 장애. 특히 제일 유명한 게 이 단어잖아요. 우울증. 이게 껍질 속에 갇힌 조건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갇힌 것. 그래서 자기가 요렇게 갇혀버렸다니까, 요 안에. 근데 자기가 그대로 둔 채 바깥에 나와서 자기를 봐요. 이거 얼마나 웃긴 연극인지. 근데 요 안에서 안을 보니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체라니까. 그래서 A는 요게 완전한 진리입니다. B의 존재를 모르고, B는 C의 하늘을 모르고, D는 전체를 다 보고 있다니. A가 B의 존재를 아는 날 A는 B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자기 욕심과 탐욕이. 그런데 B는 자기를 위해하고 해치는 그 순간에도 A를 끌어안으려고 해요. 이게 전체라니까. B의 전체. 그래서 배추벌레는 A라면 지 세상밖에 모른다니까. 배추는. 배추를 잡아다가 바깥에 놔봐요. 배추 위에 요래 고랑에. 이 친구는 불안해요. 빨리 배추 속으로 복귀해버립니다. 배추벌레한테는 요 하늘이 전부 다라니까. B의 우주는 A를 알고 있어요. 측은하게 바라볼 뿐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A라는 배추벌레처럼 수자상에 갇히면 B의 우주 본질 전체는 A의 수자상에 갇힌 존재를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를 모르고 B는 C를 모른다니. B가 C를 알면 또 C를 해치려고 해요. 여기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니까. 욕망은. 자기가 없는 자는 C에 기속되어서 끝없는 D로 부활해버린다니까. 이렇게 자기가 없어서. 근데 끝없이 이 우울증이 껍질 속에 갇힌 또 다른 나예요. 거짓과 위선과 요렇게.
갇혀버린. 그러니까 거짓된 나니까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참된 나로. 참은 고통이 없어요. 근데 우울증은 시시각각 괴로움이고 고통이거든. 껍질에 갇히면 이래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다니까. 안에서 안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는 바깥에서 안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본질이 보인다니. 이 우울증은 껍질만 타파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 중에 가장 혜택 많이 받는 질환이라고는 못하고 그 병리학적, 세포학적, 시민성 질환 중에 우리 공부하면 제일 빨리 고치는 게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약 먹고 도저히 잠 안 오는 분, 우리 파일만 보면 봐요. 자동으로. 그걸 세포의 저항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절집에서 마장이다 이렇게. 마장은 없다니까. 근데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자, 다시. 이 세포는 유기체로 다 살아 있어요. 세포는. 그런데 이 세포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강한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처럼 살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있어요. 그걸 저항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걸 우린 절집에서 마장이다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해요. 절에서는 마군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선도단체에서는 탁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 세포의 저항의식이 여러분들을 틀 속에 가다 놓고 혹은 껍질 속에 집어넣고 완벽하게 유린하고 경영을 해요. 세포 유기체가. 마장은 없다니까. 마귀가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없다니까, 사는 곳이. 제가 가르쳐 줬죠. 마구니도 없어요. 마구니 짓을 해야 마구니가 된다니까. 이게 어디 특정 장소에 그런 거 탁기도 없어요. 인간은 원래 완전함으로 존립하는 이상인간이자 완전한 자유인간인데 어째서 탁기가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요 암 속에 이게 흐릴 탁자잖아요. 그 안에 망상을 당겨버린다니까. 불완전한 부정적인 의식 구조가. 그래서 긍정과 부정밖에 없어요. 이 두 꼭지밖에 없다니까, 돈은. 그래서 그때 망령된 상이 깨닫지 못한 무질서한 저항의식이 여러분 부정을 당겨버려요. 못 먹고 못 살아도 돼, 나는. 그리고 지질이 궁상으로 아파야 돼 하고 당겨버려요, 부정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관념이 틀이 부서지지 않고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영원히 틀 속에 갇힌 저항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여러분들은 육도윤회를 반복할 겁니다. 요 틀만 부셔버리면 돼요. 요 세포의 저항의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포의 저항의식이 제일 싫어하는 거 침잠이에요. 침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보고 사고의 힘이 약하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그 보살님이 자기 거대한 사고가 무너져 저한테 고백하고 독백을 하시더라. 독대를 해서. 난 선사님이 처음에 할 때 괴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저걸 저렇게 끝까지 고집해서 겨울에 자기가 옮겨 심어서 안으로 둘러더라고. 내가 다시 또 바깥에 심었거든. 자꾸 옮기면 또 죽는다. 그대로 들어. 아니 저게 쌀이 눈이 내리면 죽는다니까요. 보살님 9월달까지 산다인지 벌써 지났다고. 11월 달인데 쌀이 눈이 내리는 살아있잖아요. 놔둬보세요. 그 보살님 하나 타내려고 4개를 심어서 그의 봄에 2개가 자라더라니. 이 친구의 유전자 속에, DNA 속에 사람들의 관념과 틀로 니는 하루살이라고 정해놨다니. 니는 가을을 못 난다고. 그 집단의식이 그 친구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도인인 제가 아이고 야야 강아지 키우듯이 네가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올 겨울을 나발해하고 저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 친구의 자유의지를 믿었다니까. 2,000원짜리 난. 그러니까 너는 원래 겨울을 난 본질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가 자라서 씨앗이 떨어지고 그 친구는 야생이 돼버렸어요. 어떤 것도 정형화되고 고착화되고 고정화된 건 없어요. 하늘의 본질에는. 여러분들이 이 저항의식마저도 무너뜨리고 긍정하는 사고의 힘을 도와 덕에 낳아줄 때 순리대로 스스로 따뜻해질 수 있다니까. 틀도 여러분이 틀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절대 안 무너져요. 틀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경영한다니까. 사고의 힘이. 에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한다니까. 이 사고의 힘이, 부정이. 그러니까 엄마 요거 10분 지나면 오른쪽 다리 편다 하고 세포가 이미 알고 있다니까. 그럴 때 10분 지나서 다리 펴봐요. 그러면 이 친구가 힘을 잃어버린다니. 그래서 무관심할 때 침잠에서 내재되어 있는 신성과 본질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것. 이게 우리는 도노 공부, 점수 공부라 그래요. 틀이 있고는 껍질 속에 갇혀서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틀은 여러분들이 오로지 바깥에서 봐줄 때 그 틀은 유연하게 스스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은 이게 맑음이고 밝음이라 해볼게요. 요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런데 구도한다 수행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 수행, 도 닦는다, 구도한다는. 그래서 그 본질이 여러분 도의 본능은 오로지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 이 본질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껍질과 틀은 안에서 밖으로 오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든 침잠에서 들어가는 이 사고의 체계. 요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침잠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봐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신성이고 원래 신의 성질이니까 밖에서는 여러분이 구도한다, 도 닦는다, 수행한다. 요 자체가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를 일으켜서 껍질하고 틀을 깨부실 준비가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의지를 발현해서 일으킨다라는 건 발현이니까. 그래서 이 발현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행한다, 의지를 일으켜서 구도한다가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발현, 이게 바른 정심이라는 거예요. 그 어로운 발현, 이걸 끝없는 의심을 통해서 가두를 타파하고 어려운 거니까, 어려울 어짜니까 발현되면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따뜻한 정의로운 각자로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하지만 하나도 복잡할 거 없어요. 틀은 깨라고 있다더라. 그리고 껍질은 반드시 타파라고 있다더라. 그래서 껍질을 깨고 완벽하게 틀도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